안녕하세요.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과 또는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이 의료 감정에 대하여 특히 바람직한 의료 감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료 감정에는 보험사 의료 자문, 그리고 동시 감정, 그리고 법원의 의료 감정으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 의료 자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등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을 무수히 지적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사 의료자문을 필수 코스로 인식하고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해서 환자의 후유장애 정도를 후유장애의 적정성을 평가하라고 주문하고 있지요. 그 다음 법원의 의료 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뭐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요. 보험사 의료자문 그리고 동시감정, 법원의 의료감정은 모두 이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후유장애 평가의 적정 여부, 그리고 보험사고와 부상가의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인지, 그리고 또 그 진단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에 진행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사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 절차를 진행한다 하겠고요. 소송 시에는 법원의 의료 감정을 통하여 전문의사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후유장애 진단 주치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후유장애 보험금 또는 진단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소송 전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구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보통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을 하지요. 그런 경우에 동시감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동시감정은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가 상호 동의하여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상의하여 정해서 그 전문의에게 함께 가서 진단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소송 시에 법원에서는 감정의사를 선정하여 의료 감정을 진행하게 된다 하겠는데요. 이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신체 감정이라는 것과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 기록만 보고 감정하는 진료 기록 감정을 통하여 법원의 의료 감정의는 그 환자의 진단의 적정성을 감정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회사로 자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로 자문 제도는 뭐 당연히 소송 전에 벌어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로 자문의 주요 대상 업무는 암 진단금,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을 통해서 그 암이 일반 암이냐 또는 경계성 종양이냐 상피 내 암이냐 또는 양성 종양이나 뭐 이런 어떤 형태에 대한 보험회사 의료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받게 되지요. 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에 대한 적정성 또는 뇌혈관 진단금, 특히 이제 뇌경색, 뇌졸중에 대한 진단금의 적정성을 갖다가 의료 자문을 통하여 그 적정성을 자문 소견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후유장애의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의료 자문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부상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냐, 그러니까 기왕증이 기여했던 것은 없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의료 자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냐,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료 자문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한 어떤 실비 청구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하이프 시술 등 이런 관련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의료 자문을 해서 해당 시술이 수술에 해당이 되냐, 수술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또는 환자가 꼭 수술이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 또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꼭 입원이 필요했느냐,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원으로도 충분했느냐, 뭐 이런 어떤 의료 자문을 해가지고 의료 자문의의 소견을 구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2022년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상반기 1년 동안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했던 실시 건수를 보면은 출처는 보험협회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지난 1년 동안 손해보험회사가 53,493건을 의료 자문을 실시를 했고요. 생명보험사가 13,136건을 갖다가 실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그 합이 한 6만 6천 건 정도 의료 자문 실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쪽이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뭐 1,000만 원 이상 진단금을 청구했을 때는 거의 의료 자문을 시행했다고 보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해당 후유장애 보험금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진단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조사 나와서 의료자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의료자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시청자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라요. 보험회사 의료자문을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자문에 부동의하고 서로가 동의하는 전문의에게 동시감정을 진행하자라고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보험회사 의료자문에 동의해 주지 마시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의 자문의에게 하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은 기본적으로 그 보험회사 자문의는 진료 기록만 보고 평가 판단한다는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진료 기록은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려면은 그 감정의가 환자를 직접 문진하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 상태에 부합하는 감정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 열람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 시에는 보험회사는 어떤 내용으로 의료 자문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의 여기 자문 질의를 할 텐데요. 보험회사에게 과거 유리한 사례, 유리한 논문, 유리한 세미나 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가지고 자문을 한다면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한편으로는 보험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환자에게 환자가 그 자문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문을 한 자문의사가 누구였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험회사는 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의 근거로 삼는다는 얘기고요. 또 향후 서로 동의가 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다툼이 생긴다면 향후 소송이나 동시감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보험회사는 또 그 자문 결과를 법원의 감정의나 동시감정의에게 그 보험회사 의료자문위의 자문 소견을 제시하면서 보험회사의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보험회사 자문위는 보험회사와 계속적 반복적 거래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와 그 보험회사 자문위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보험회사 자문위에게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난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는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보험 분쟁이 발생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하겠다라고 요청해 오면은 동의해 주지 마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서로 동의하는 대학병원급 전문의에게 동시감정 요청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보험회사 의료자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시감정 후에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동시감정 후에도 그 결과에 불만인 경우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때 소송 시 법원은 의료감정의를 선정하여 의료감정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그 의료감정의의 대상 업무는 보험사 의료자문 업무와 대동소이하고요. 법원 행정처에 의하면은 연평균 21,333건이
의료 감정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의료 감정인의 선정 원칙은 보험사 의료 자문위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감정 비용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건당 정도 되어지고요. 감정의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업무이고 부담이 되는 업무이면서 대가가 저렴하여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법원에 의료감정 신청을 받으면은 해당 병원의 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정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잦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결과 회신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원의 의료 감정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 의료 자문과 법원의 의료 감정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우선 이제 업무의 간편성 측면에서 보험회사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제출한 진료 기록만 검토하고 보험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해 주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법원의 의료 감정은 신체 감정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필요시에 추가 검사를 시행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결과를 회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 의료 자문 업무가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후에 회신 업무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보험회사 의료 자문은 자문 결과에 대해서 자문 결과 회신한 이후에 대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겠는데요. 이유는 자문 결과 회신서에 그 자문의의 인적 사항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뭐 자문의사에 대해서 쉴드를 뭐 쳐준다라고 뭐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편 법원의 의료 감정은 감정 결과에 대해서 불만인 척이 있겠죠. 그게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불만이 있는 척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료감정의는 회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 회신 후 업무가 법원 의료 감정의가 조금 더 까다롭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자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의료 자문은 건당 20만 원 내외이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연간 건수가 현저히 많다 보니 다다익선의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의료 감정 비용은 건당 40만 원에서 이제 60만 원이기는 하나 간헐적인 감정이다 보니 다다익선의 측면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의료 자문의로 등록된 의사는 법원 의료 감정의 선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해 상충이라 하겠습니다. 이럴진데 대학병원 상황이 이럴진데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보험회사로 자문의로 등록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법원으로 감정의로 등록되기를 원할까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로 자문의로 등록하는 대학병원급 전문의가 많은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법원으로 감정인의 경우,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그 등록된 법원으로 감정의로 등록된 전문의의 숫자가 현저히 작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으로 감정의사 선정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로서 감정결과 회신기간이 법원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 회신기간이 장기화로 이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의료 감정 제도에 대한 새롬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소송 시에는 법원 의료 감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높다 하겠고요. 다만 이 법원 의료 감정 비용을 현실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는 동시 감정을 통하여 우선 첫 번째 편파적인 보험사의 의료 자문 의사를 배제한 감정 의사에게 동시 감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야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정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이제 의무 기록이 되겠지요. 의무 기록을 그 동시 감정 의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 결과, 동시 감정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가 질문이 일정 정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